Please listen carefully. 자, 기말평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이 후항이 7인 비를 찾아보세요. 후항, 우리 앞전, 뒤후, 한자도 다 썼죠. 후항이 7이라면 뒤에 있는 숫자가 7인 걸 찾아야 합니다.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2번,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관계가 있다고 하면 뭔가 비슷하거나 똑같은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왼쪽에 있는 숫자들은 뭔가 소수점이라든지 분수라든지 아니면 너무 크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1.3 대 1.5는 10을 곱해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주고 42 대 64는 42와 6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각 항을 그 최대 공약수로 한번 나눠 보세요. 그리고 9분의 5와 4분의 3은 9와 4의 그러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9분의 5와 4분의 3 각 항에 각각 곱해서 자연수로 나타내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와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3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1.6 대 1.5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소수점 한 칸씩 이동해서 10을 곱해야겠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21 대 12는 7 대 3 보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눈 것 같아요. 21과 12의 최대 공약수인 3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3번은 100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각 항을 100과 300의 최대 공약수인 100으로 한번 나눴을 때 어떻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거 4번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내가 0.9를 분수로 나타낼 것인지 5분의 2를 소수로 나타내서 비교를 할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떤 거는 소수고 어떤 거는 분수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이 되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둘 다 소수로 바꾸든지 둘 다 분수로 바꿔서 내가 조금 더 바꾸기 쉬운 걸로 바꿔서 분수로 바꿔서 비교 혹은 소수로 바꿔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9와 15, 즉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각각의 분수에다가 곱하면 자연수의 비가 됩니다. 4번은요. 6대 7과 비율이 같은 비했으니까 우리 각 항에 0이 아닌 어떤 수를 곱해도 비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를 곱하든 3을 곱하든 4를 곱하든 대신 똑같은 수를 곱해야 돼요. 6에는 2를 곱하고 7에는 3을 곱하면 안 되고 6에도 2를 곱했으면 7에도 2 6에도 3을 곱했으면 7에도 3 이렇게 똑같이 곱했을 때 보기에 어떤 수랑 겹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례식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우리 5번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라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내항은 내자를 쓰죠. 한자에서. 그리고 외항은 바깥 외자를 써요. 그럼 바깥끼리 곱한 거, 기역 니은끼리 곱한 것과 안에 있는 7 곱하기 12 한 것이 똑같다라는 이 성질,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가장 큰 식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방금 전에도 이용한 비례식을 성질을 이용하면 쉬운데요. 40 곱하기 2는 16 곱하기 네모 그리고 니은은 7 곱하기 9는 네모 곱하기 21 디귿은 4분의 3 곱하기 24는
3 곱하기 네모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네모를 구하려면 각각 이렇게 나눠서 지금 풀이 과정에 빨간색으로 써준 요 식이 됩니다. 이 성질 모두 비례식의 성질, 즉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7번. 그리고 3초에 8장을 복사하니까 32장을 복사하려면 시간이 몇 초가 걸릴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3초에 8장이잖아요. 3초에 8장. 그러면 32장을 복사하려면 시간이 몇 초가 걸릴까요? 하니까 친구들이 순진하게 비례식을 세워야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3초에 8장이니까 3대 8은 32대 네모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똑같이 세워줘야 돼요. 초는 초대로, 장은 장대로,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 장수, 종이수는 종이수대로 똑같은 순서 그대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몇 초가 걸릴까요? 물어보는 게 몇 초죠? 몇 초가 네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초에 해당하는 것이 네모. 그럼 8장을 복사할 때 8장에 걸리는 것이 32장. 순서를 똑같이 써줘야 돼요. 3대 8은 네모 대 32. 순서를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비례식 쓸 때도. 그래서 3대 8은 네모 대 32가 돼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 문제도 우리 예전에 배웠던 사회시간에 배웠던 축척 문제인데 이 말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거리하고 지도상 거리하고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도상에서 만약에 1cm라면 실제 거리는 4000cm라는 소리예요. 축척이 1대 4000이라는 소리는. 그러면 지도에서는 거리가 10cm라고 나왔으니까 실제 거리는 얼마일까요?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 또 함정이 있어요. 거리가 10cm라고 나왔는데 물어보는 건 미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례식은 쉽게 세울 수가 있겠죠. 순서대로 그대로 쓰면 되니까 1대 4천은 10대 네모. 그러면 아마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그 값에다가 우리 다시 미터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1미터는 100cm라는 걸 알고 가야 돼요. 이거를 좀 쉽게 기억하려면 친구들 키가 한 150 몇 센티미터? 160 몇 센티미터? 이렇게 할 때 너 키 몇이야? 나 163이야. 이렇게 할 때 센티미터를 쓰죠. 그러면은 너 몇 미터야 하면 1. 이렇게 씁니다. 미터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인지를 하고 1미터는 100cm입니다. 1미터는 100cm. 이걸 잘 기억하고 9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비례 배분 문제예요. 나누어 가진다고 했으니까 27송이를 4대 5로 나누어 가진다고 했으니까 분모에다가 4 더하기 5 나누어 가지는 총 4 더하기 5를 써주고 수연이가 가져가는 4를 분자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10번 원주를 찾아 기호를 쓰세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도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원주는 뭐라고? 원의 둘레를 의미하는 거였죠. 원의 둘레. 원의 둘레를 의미하는 거니까 가장 바깥에 기호를 쓰면 되겠죠. 11번 아닌 거를 왜 아닌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죠.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에요. 지름 곱하기 원주가 아닙니다. 2번 원주율은 지름의 약 3배 정도 된다고 우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3번 원주율은 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일정하죠. 반지름이 길수록 원주가 커지더라도 원주율은 같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원주율은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입니다. 12. 주어진 원의 원주를 구해보세요. 둘레를 구하라는 거죠.
원주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으니까 지름이랑 원주율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13번 길이가 90cm인 종이띠를 겹치지 않게 붙였다는 소리는 원을 하나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원주를 지금 90cm 원주라는 소리인데 이때 반지름 몇 센티미터 야구 물었어요. 여기에 많이 낚였어요. 원주가 90cm이니까 원주 나누기 원주율은 지름이라는 거 우리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하고 있죠? 원주 나누기 원주율은 지름인데 그래서 지름을 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름으로 대답을 했어. 물어본 건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지름 나누기 2를 해줘야겠죠. 반이니까 이 반을 안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반까지 해줘야겠죠. 네,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음 문제 14번 보니까 원의 넓이는 원 안에 있는 어떤 사각형보다는 커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큰 사각형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원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랑 원 밖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그 빈칸을 채워줘야 됩니다. 원 안에 있는 사각형 어떻게 구하지?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각선끼리 곱한 다음에 그러니까 대각선이 지금 반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7cm, 7cm 나와 있으니까 대각선을 구하려면 2배에서 14 곱하기 14 나누기 2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면 이건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지? 근데 삼각형은 4개가 지금 모여서 이 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삼각형 4개 구하는 걸로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했으니까 그 공식을 적용해서 7 곱하기 7 나누기 2 한 다음에 4개니까 곱하기 4를 해야겠다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뭐 대각선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셔도 되고요. 마름모 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옆에는 그냥 큰 정사각형이죠. 그냥 대각선끼리 곱하면 옆에 있는 가로 세로가 바로 나오니까 이건 14 곱하기 14 하면 금방 나옵니다. 왼쪽 걸 더 많이 틀렸더라고요. 보니까. 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고 풀이를 잘못 써서 약간 낙서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해보세요. 한 원은 반지름이 3인 원, 옆에 원은 반지름이 4인 원이에요. 그럼 쉽죠. 이거 그냥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해서 하나 구해서 더하고 또 하나 구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16번 원주가 62.8입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원주가 62.8이면 이때 지름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원주율이 나와 있으니까 62.8에서 원주 62.8에서 원주율을 나누면 지름이 나오겠죠. 이때 지름이 나왔으면 반지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나누기 2하면 반지름을. 근데 반지름을 알면 또 여기 원주율이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까지 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구하세요. 17번 이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원에서 절반이잖아요. 절반. 말 그대로 절반이니까 반지름이 5 더하기 8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3 곱하기 13 곱하기 원주율 3 한 게 큰 원의 넓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빼기 해서 그 조그만 원 2개를 빼줘야 돼요. 그 반지름이 5인 원, 반지름 8인 원 각각 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식이 아래처럼 파란색 글씨로 되고요. 잘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각 부분의 이름이 잘못된 거. 각 부분의 이름이 잘못된 거는 우리 잘 보세요. 우리 원기둥에서 밑면은 원래 2개예요. 옆면 하나고
근데 높이가 지금 2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높이는 밑면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네요. 잘 살펴보십시오. 19번에 원기둥이 아닌 이유. 딱 봐도 원기둥이 아니지만 아닌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온갖 대답들이 나와요. 근데 딱 봤을 때 밑면이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20번. 우리 원기둥의 전개도를 보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조합을 시켜보면 아닌 게 바로 나오겠지만 옆면의 모양을 딱 봤을 때 왜 안 되는지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21번. 이것도 낚여서 틀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밑면의 둘레가 33이에요. 밑면의 둘레가 33이라는 것은 거의 전개도에서는 원의 원주가 33cm라는 거죠. 그러면 쫙 펼쳤을 때는 옆면의 가로와 원주, 밑면 그 원주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 거저 먹은 거예요. 가로 부분을 그냥 준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가로 부분이 33이라는 소리를 어렵게 풀어놓은 건데,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은 와, 다 구했다. 45야.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옆면 둘레예요. 둘레는 다 더해야 되겠죠.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다 더해야 돼요. 가로,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돼요. 여기서 낚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뿔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아보세요. 다 바른데 하나는 높이랑 모서는 정확하게 다른데 똑같다고 하는 애가 있네요. 잘 체크하십시오. 23번. 원뿔은 위에서 본 모양 쭉 올려다 보면 밑면이 원이기 때문에 원으로 보여요. 앞에서 본 모양은 당연히 삼각형. 옆에서 본 모양도 삼각형. 그리고 24번. 삼각형의 넓이를 까먹어서 못 구한 사람이 있나?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근데 우리 반지름이 5니까 지름이 얼마가 되겠어요? 10이죠? 그러면 10 곱하기 높이 13을 곱한 사람들이 있어. 14하면 안 되죠. 12죠. 높이 수직으로 올라간 그 부분. 그래서 12 나누기 2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직각삼각형 조그만 걸로 곱하기 2를 해도 돼요. 5 곱하기 12 나누기 2 곱하기 2 해서 없어지고 해서 구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모양이 똑같은 도형은 바로 9죠. 9 모양을 찾으면 됩니다.